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종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치료를 위해 이베니티가 2020년 국내 허가 후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최적의 치료 옵션인 이베니티에 대한 처방 직례를 좀 알아보고 또 최신 치료 지견이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척추분과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환자분들께 골다공증은 뭔지, 또 골다공증성 골절은 뭔지, 또 그 중에서도 초고위험군이 뭔지 좀 가볍게 설명해 드리고 거기 맞게 이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말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이 무엇이며 또 교수님께서 전문 분야가 지금 신경외과잖아요. 네. 신경외과에서 환자를 보는 유형이 어떠한 환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골다공증의 골절의 초고위험군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골다공증은 이제 노화가 들면서 이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의할 때 이제 골밀도를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골밀도 검사 그 중에서 T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뼈가 약해진 상태를 네. 골다공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2.5도 골다공증이고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뼈의 강도 더 약한 사람, 마이너스 4.5 아주 드물지만 네. 그런 분도 골다공증인데요. 그렇듯 다 골다공증이라도 이제 임상에서는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분은 정말 뼈만 약한 분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뼈가 너무 약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연탄같이. 저 연탄은 누르기만 해도 그렇죠. 푸석. 네, 푸석 정말 네네. 그런 푸석푸석한 상태로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강도의 외상.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 그럴 때도 뼈가 부러지는 거를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초고위험군을 저희가 의사들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치료 접근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최근 2년 이내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골밀도 점수인 T 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 그리고 다발성의 여러 부위의 척추의 여러 부위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뼈에 안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로이드 같은 건데 그런 약물을 많이 쓰는 환자들, 네. 그런 환자들이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의 초고위험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분들의 유형인가요? 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에 대해서?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골다공증, 그러니까 네. 뼈만 약한 그렇죠. 환자들은 네. 대부분 이제 내분비내과를 많이 방문하시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골절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 주로 신경외과의 한 환자의 반이 오시고 정형외과의 환자의 반이 오시는데요. 임상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환자분들이 허리가 고꾸라졌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면 실제로 척추체의 높이가 낮아져서 이제 몸이 일단은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되고 그 굉장히 심한 형태를 우리가 후만 변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겉모습에 즉 겉모습에 변형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임상 증상이죠. 일단 환자들이 상당히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급성기 골절의 경우에는 네네네. 특히나 이제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있는데 침대에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 즉 움직임에 의해서 악화되는 증상. 그게 골다공증 골절의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아주 드물게는 주변에 근육도 많이 경직되고 그래서 옆구리로 근육통도 호소하는 분도 왕왕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 아까 가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임상 내분비 학회나 이제 미국 내분비 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 골다공증 초고 위험군 골절 초고 위험군 가이드라인이 5년 정도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 좀 변화를 많이 체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골절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좀 네. 넓게 봐야 된다는 네. 시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치료의 방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 내분비 대사내과 학회도 시작했지만 저희 나라에도 한국에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네네네. 아시아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지향하는 점은 같고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 초고위험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미 생긴 골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추가적인 골절을 막는데 저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 골절 1년 이내 골절만 따졌다면 지금은 2년 이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1년 이내에 골다공증성 골절의 재발, 네. 즉 추가적인 골절의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1년에서 올라갔다가 2년째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차츰차츰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 면적,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그 골절과 관련된 발생할 확률을 면적으로 따지면 2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 50% 이상의 골절이 발생할 확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다공증 골절과 네. 재골절 위험성에 대해서 네. 실제 교수님 환자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의 주된 환자분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 분들이시고 네. 할아버지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뭐 바깥에 있는 병원은 시멘트 시술이라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지 네. 감이 오네요. 네,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멘트 시술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다. 게다가 시멘트를 한번 한 뼈는 잘 붙지 않는다. 그리고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환자분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니까 오히려 골밀도를 빨리 올려서 앞으로 추가적인 골절을 막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 비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비급여 환자 부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안 한다고 자기한테 일부러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셨고 한 달 있다가 또 오셨어요. 이제 허리가 더 아프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실제로 그 위에 마디가 또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제가 하는 치료가 가장 최신 지경의 치료니까 일단 한 3개월만 맞아보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나 하니까 실제로 처음에 한 2달까지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세 번째 달부터는 확실하게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12달을 다 잘 채우시고 지금은 물론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고꾸라지긴 한데 일상생활은 잘하고 계시고. 네. 여기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시멘트 수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그거 이제 수술 용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의사들이 환자분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할 때는 뭐 시멘트 시술, 뭐 세면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세면을 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척추 성형술이라고 척추체 성형술.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우리가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겼을 때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그 골절이 된 부분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뼈 시멘트 성분을 저희가 그 피부에 아주 작은 한 1cm 이하의 절개랑 바늘을 통해서 주입하는 건데요. 실제로 급성기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던 시술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무기가 생겼잖아요. 바로 이제
골유압 제제. 그 중에서도 환자 수능도 좋고 한 이제 로모소주마 상품의 이베니티인데 이렇게 골유압 제제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 조금 최근에는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그 척추 상수를 안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습니다. 네, 저도 안 하고요. 네. 교수님 잠깐 이제 그 약제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 중에서도 국내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골다공증 골절 초고 위험군 1차 표준 치료제로 이베니티가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우선 공고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때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재발성 골절입니다. 네네네. 이 골절이 더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거동을 더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1년 이내에 우리가 돌아가실 확률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치명률이 증가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생기는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의 강도를 단시간에 가장 빨리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약제가 이제 이베니티이기 때문인데요.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골흡수 억제를 할 뿐만 아니라 기전상으로는 이제 골형성 제제의 기전도 있어서 사실 이중 기전에 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19,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임상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골흡수 억제제 중에서 경구 복용약들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약들이 상당히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먹고 나서 30분 서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까다로운 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의 중단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네네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고령성 제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다른 고령성 제제인 테리파라타이드 제제 같은 네네네.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매일 본인에게 직접 주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 50대 환자분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네. 제가 실제 임상 경험에서는 한 70대, 80대 환자분들은 사실상 그게 힘듭니다. 자꾸 까먹으신가요? 그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해주시니까 네네네. 괜찮은데 집에 가서 분명히 용법 같은 거 다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한 3달치 분량의 약을 처방하게 되면은 또 한 달치가 남아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사실 치료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죠. 반면에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내원해서 의료진이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12번의 이제 투약을 하면은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약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네. 비교를 해주시면 저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골형성 제제이고 바로 이베니티와 아까 말씀드린 테리파라타이드 제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쓰고 이제 요추와 고관절에서 골밀도 변화를 봤더니 요추에서는 이베니티 그룹이 테리파라타이드를 쓰는 그룹에 비해서 그 골밀도가 9.8%더 올라갔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2.9% 정도 더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 정도 수직 상승하는 환자분도 있으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 골다공증 점수가 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가 돼버리면 더 이상 골다공증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위험한 상태에서 완전 환자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베니티를 쓴 환자분에게서 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인 CT가 있고 이제 뼈의 미세 구조를 볼 수 있는 CT도 있는데 네네. 그 CT상에서도 실제로 미세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베니티를 받은 환자의 그 골반뼈를 조직 검사를 해서 네. 그 전과 후를 봤더니 실제 그 현미경 사진에서도 골밀도 그 미세 구조가 개선이 된 더 튼튼한 뼈로 바뀐 그러한 연구 결과도 이베니티의 효과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베니티를 사용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네.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면 하나 설명해 있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이제 그 교수로 발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환자분인데 한 75세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저에
폐암이 있었던 분이고요.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죠. 와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혹시나 폐암이 척추 쪽에 전이가 돼서 골절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었고 두 마디가 이제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성 골절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남자 환자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이제 하지 위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했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앞으로 그럼 골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테리파타즈 제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동물 연구 결과에서 암이 발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암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금기사항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베니티를 선택을 했고 환자분이 그 이후로 제가 사실은 이 뼈가 되게 약해서 그 척추에다가 나사를 되게 많이 넣었습니다. 한 10개 정도 넣었는데 이제 골밀도가 약하고 보통 이런 분들이 한 1년 지나면은 위에 나사가 좀 빠지기 시작하거나 아니 밑에 나사가 빠지기 시작하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니티를 12개월을 꼬박 다 잘 맞으셨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제 사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3년째 오고 계신데요. 허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셔서 되게 제가 이분의 케이스를 이분의 실제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아 정말 이베니티가 의미가 있는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실제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젊은 나이 때 이 초고위험군 환자는 없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이베니티를 쓰는 환자들은 70세, 80대 네. 그런 분들이 그 아주 전형적인 환자들이고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정말 몸이 엄청 마른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거식증 환자라든지 아, 네네네. 그런 분들은 몸에 근육도 없고 그렇죠. 사실 근육이 약하면 뼈도 약해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베니티 치료받고 조금 나아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중년에 한 50대,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말라서 네. 뼈가 약한 분들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그 골밀도 점수 상당히 낮습니다. 막 3점대, 마이너스 3점대 이래서 이베니티를 쓰고 또 사실 우리가 골다공증 이거를 언급을 제가 이전에 드리진 않았는데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는 사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골유압 제제를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골밀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그 올린 것을 골흡수 억제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게 치료의 개념인데 예. 그래서 이베니티를 써서 올려놓고 현재는 이제 골흡수 억제를 통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치료 케이스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 대해서 치료 전략, 그러니까 교수님만의 치료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지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이 정말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응급으로 정말 수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시간 여유를 가져도 되는지 사실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고령성 제제, 특히 이베니티 같은 거를 골 밀도를 빨리 올려놓으면 실제 수술의 성공률도 올라가고 재발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이베니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유지 치료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수술에는 어쩔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과 동시에 이제 이베니티 고령성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 또는 수술을 하고 이베니티를 충분히 치료한 환자들에 대해서의 치료 전략인데요. 사실은 그 골다공증성 골절의 이런 초고위험군들은 치료의 약제 선택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순서를 한번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공고하는 순서이고 먼저 고령성 제제, 이베니티 같은 고령성 제제를 먼저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골밀도를 단기간에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그게 이제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12개월이니까 12개월 유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올라간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때부터 골흡수 억제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골흡수 억제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경구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 데노수맙 제제고 상품명 프롤리아가 있는데 이제 굳이 어떤 순서가 제일 좋냐
저희가 이제 항상 최적의 옵션을 그렇죠.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골밀도를 가장 올리고 가장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옵션은 이제 이베니티로 골밀도를 최대한 빨리 올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사 제제인 데노스마 또 프롤리아 제제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경구의 고릅수 억제제를 쓰는 것보다는 골밀도의 유지에 훨씬 더 유지와 증가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이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골절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할까요? 네,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각 이제 분과 학회마다 뭐 네. 내과랑 정형외과, 신경외과 학회마다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학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 또 골다공증 골절 치료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국내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다 보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이제 엄격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T스코어 골밀도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T스코어는 괜찮은데도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골절의 발생의 위험률을 가지고 사실은 치료의 기준에 쓰기도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것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런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골절의 발생률을 치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보시는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네. 환자들에게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릅수 억제제를 써도 되고 비타민 D랑 칼슘 주사 맞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1년이나 2년 이내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적극적인 치료에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고령성 제제, 이베니티와 같은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집에서 엉덩방아 찍거나 사소한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건 단순 골절이 아니라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척추 신경외과 또는 척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고령성 제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끝인사가 네.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네. 좀 부끄럽더라도 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